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전쟁부가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군 정예 공수부대를 중동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 얘기 지금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뭡니까? 이 얘기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훈련이 예정이 되어져 있던 훈련이 캔슬이 됐다. 취소가 되면서 왜 훈련이 갑자기 취소가 됐을까? 그 해당 부대가 지금 이란 전쟁에 지금 투입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이미 한 2주 전부터 2, 3주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약 3,000명 규모의 육군 제82 공수사단 병력의 중동 투입에 대한 공식 명령이 몇 시간 내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중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팍스뉴스도 오늘 아침에 브랜든 텍마이어 소장하고 지금 이제 82 공수사단의 사령관입니다. 이 소장하고 그의 지휘부 및 사령부 참모진이 중동 파병 명령을 받았다라고 팍스뉴스도 보도를 합니다. 지상작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 여단이 작전 계획 및 조종을 총괄하는 사단본부와 함께 배치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렉에 주둔해 있었던 제82 공수사단 소속 전투 여단은 육군의 긴급 대응 부대라고 하고요. 24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로든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그냥 항공기로 실어 날라서 낙하산으로 뿌리면 바로 그냥 지상에 들어가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그러한 부대이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어느 곳이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 지금 미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발하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18시간이면 이란에 도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부대가 하는 이 에어본이죠. 공수부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분쟁 지역에 낙하산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비행장이라든가 여러 주요 지형 지물들을 확보하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확보가 될 수 있겠죠. 발전소가 될 수도 있고 방송국 같은 그런 시설들이 될 수도 있고 통신망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자들은 미 지상군을 이란에 파병하기로 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소스를 준 소식통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지상군 파병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82 공수사단의 이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내 군사적 선택지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러한 선택지에는 중요한 국제해상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재개방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란이 점유하고 있는 섬이나 해안 지역을 확보하는 것 또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겨냥한 작전 개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언론들의 보도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 상황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이 400kg이 넘는 우라늄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해. 협의했어. 합의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가져오면 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거였습니다. 이미 협상이 이루어졌다. 어제 나온 이야기죠. 상당 부분, 대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협상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완전히 묶어버리는 그러한 것이고 그 안에는 고농축 우라늄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미국 측이 회수해가는 이러한 작업들이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공수부대가 낙하산 타고 내려가가지고 허겁지겁 작전 펼치듯이 가져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섬이나 해안 지역을 확보하는 작업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섬이나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모한 작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륙부대가 해병대 상륙부대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재개방하려는 노력이 펼쳐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력으로 재개방해야 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력으로 재개방해야 될 일이 있겠느냐? 앞서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미 평화협상, 종전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공수부대 대기 명령이 나와 떨어져 있느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단한테
우리가 언제든지 너희들이 협상 자세가 영 불량하고 조금이라도 눈치가 좀 이상하면 바로 우리가 무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압박 카드 정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82 공수사단은 준비태세와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교도보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위기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동원되는 부대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파병을 결정한다면 이란 석유 수출량의 약 90%를 처리하고 있는 이 하르그섬이죠. 이 하르그섬의 주요 작전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들은 또 지적을 합니다. 공수부대가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해병대가 가고 있어서 해상작전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해병 상륙단이 가고 있는 해병 원정대는 도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예. 지금 당장 이번 주말이나 돼야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출발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공수부대가 좀 더 빠르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수부대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해병대가 지상 상륙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긴 합니다. 자, 하르그섬은 2월 28일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미군의 집중 포격을 받아왔습니다. 군사시설 주로 폭파시켰죠. 섬에는 석유시설이 밀집해 있고요. 산업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석유 저장시설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의 군인들도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군시설들은 지금 미사일로 타격을 이미 해놓은 상황입니다. 초토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달 초 섬에 대한 대규모 폭격 명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이란의 보석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 명령은 계속해서 자제해 왔습니다. 한번 망가뜨려 놓으면 다시 복구하는데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부는 공수부대 파견이나 지상군 배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대기 명령 상태인 것이지 지금 출동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현재 이와는 별도로 해병 원정대 약 5천 명 규모의 병력이 이란 인근 지역으로 이동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SS 트리폴리를 비롯한 상륙기동단과 해병 원정대 2,200여 명이 지금 이번 주 중에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인도양을 지금 지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처음에는 싱가포르를 지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자, 이제 이번 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또 USS 박서를 포함한 상륙기동단과 제11 해병 원정대도 지금 중동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해병 기동대들 모두 다 합치면은 해병대만 약 5천 명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공수부대 3천 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해병대 상륙단이 5천 명이 이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파견이 됐었던 항공모함, 그렇죠? 항공모함 2대가 가지 않았습니까? 항공모함 2대가 가는데 각각 4천여 명의 해병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제럴드 포드 같은 경우는 수리를 위해서 지금 그리스에 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수리는 항공모함이 받는 거고 그 해병들이 다 따라갔는지 아니면은 해병들은 다른 구축함 같은 데 옮겨 나눠져서 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군인들이 전부 다 현지에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면 항공모함 전단 쪽에 이미 4,000에서 한 8,000명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병대 5,000명이 지금 새로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공수부대 3,000명까지 가세하면 병력만 16,000명. 예. 그리고 지금 그 해병 원정대 5,000명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해병대 말고 그 구축함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해군들이 타고 있는 해군 병력까지 하면은 숫자가 한 4,000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토탈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이는 해상 공중 병력만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이란 주변으로 해가지고 미군 기지들이 여러 군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쿠웨이트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는데 그 미군 부대에 또 배치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주둔 미군들이 있습니다. 이 미군들까지 하면은 그 숫자는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지상전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해볼 만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란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 안에서 국민들이 봉기를 못하고 계속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란 정부의 인사들, 군부 인사들, 뭐 지금 뭡니까? 혁명수비대 뭐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위치, GPS 좌표 이런 걸 지금 다
이스라엘 쪽 첩보부한테 다 연락을 해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요인 제거 작전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지금 집회를 열거나 시위를 벌이는 것은 못하고 있지만은 조용히 숨어서 첩보 작전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첩보 작전들을 벌이고 정보를 이스라엘 쪽에다 제공해주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다. 그중에 만약에 들통이 나거나 잡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개 처형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어쨌든 지금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 흔히들 그 대형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장기화될 조짐, 우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 대로 기울었습니다.